160cm에 73kg 정도 이렇게 나가시는 걸 봐서는 살집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분들 보시면은 살집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어깨 라인이 좀 두꺼운 분들이 계세요. 두껍고 어깨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서 목을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어떤 버팔로 험프라고 하는데 목이 뒤쪽에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등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간혹 어머니들 중에서 많이 계십니다. 이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숨쉬기도 좀 힘들어 하시고 어깨 상부 승모근 쪽에 통증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시게 됩니다. 특히 상부 승모근의 통증은 무거운 코트를 입었을 때의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고 그다음에 팔에 이렇게 저림, 팔에 이렇게 힘이 빠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거의 목 디스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는 걸 봐서는 어떤 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MRI나 어떤 CT상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터졌거나 하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시 여겨서 말씀드릴 것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오래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구조가 변하게 되죠. 이런 구조의 변화는 골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척추는 하나의 벽돌이 하나씩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우리 윤활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디스크란 젤리 모양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가 제대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런 젤리가 튀어나오거나 삐져나오거나 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잘못된 구조로 있다 보면은 척추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척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 기울어지는 쪽에 압박이 가중화되면서 그 부분에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찢어져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안에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될 때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쉬운 말로 디스크란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이 자극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저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쪽 팔이 이렇게 저린다든지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어떤 팔의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많이 중요한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이렇게 많이 보십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자세를 항상 목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견갑거근 같은 뒤쪽이 큰 근육들은 뒤쪽이 큰 근육과 앞쪽의 근육은 굳어지고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능형근이라든지 중부승모근이라든지 정근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서 이완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부교차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목은 앞쪽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거북목 혹은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속화되면은 목 디스크에 점점점 압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 체중의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kg 정도의 몸이면은 한 10kg 정도의 그 무게가 우리 이렇게 머리 무게가 되는데요. 이런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한 2cm 정도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제곱으로 목에 받는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2cm가 나오게 되면은 한 2의 제곱이니까 그 4가 되겠죠. 머리가 10kg라 봤을 때 한 40kg 정도의 무게를 목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쌀 반가마니를 내 목하고 어깨 쪽에 메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부하가 내 목에 이렇게 걸리겠습니다. 그런 부하가 걸리면서 목이 자세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디스크가 퇴행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런 자세가 오래되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목에 이렇게 상부경추 라인에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직선화되고 하부의 5번, 6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계속 퇴행화되는 구조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5번, 6번, 4번, 5번 쪽에 과부하되면서 퇴행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부분에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와 이런 구조의 변화 때문에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나요법으로 척추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골반을 바르게 해서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인대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앉는 자세가 잘못되면은 허리나 골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골반하고 허리가 좋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목은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에 5번, 1번이 문제가 생기면은 목에도 5번, 6번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목에 4번, 5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허리에 4번, 5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많고, 허리에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목에 디스크 수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과 허리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허리와 목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목과 허리가 동시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으로 목과 허리를 구조를 다시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감하면서 좋은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목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황만기 원장님께서 모델로 도와주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가 보통 이렇게 굽어진 분들이 많은데 어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펴게 돼야 목이 앞으로 가지 않고 목이 뒤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귀에서 이렇게 귀의 라인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어깨 라인의 중앙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는 우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이 조금 앞으로 가셨는데 원래는 바른 자세는 이 귀 라인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어깨의 정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민 자세가 가장 이렇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턱이 너무 이렇게 들어지거나 턱이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아래 턱은 자연스럽게 아래를 당겨서 아래 한 15도 정도 이렇게 숙여진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의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세 분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의원에 그 과민성 방광 때문에 오신 환자분이 계신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잠도 이렇게 못 주무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에 더 와닿았단 말이 저 버스 좀 타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버스를 이렇게 탈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스스로 이제 마음이 긴장이 되는 겁니다. 혹시 차가 막히진 않을까? 특히 요즘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거리가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평소 소변을 1시간이면 참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도 버스를 타게 되면 이미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긴장을 해서 벌써부터 소변이 마려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면서 빨리 이렇게 내려서 어디든지 이렇게 뛰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꼭 여행도 이렇게 잘 가시지 않지만은 여행 가게 되면 꼭 자가로 운전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휴게소마다 이렇게 들러서 가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고속버스 보통 이렇게 2시간마다 한 번씩 휴게소 들리기 때문에 이분은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이 앞서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뇨랑 과민성 방광이랑 어떤 게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냐 봤을 때 과민성 방광이 더 떨어뜨린다라는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런 과민성 방광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우리의 전원성마저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이런 이게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앓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한민국 40대 남녀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 질환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 안 하는 거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5명 중 1명 정도는 이런 질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특히 사상의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소양인들, 특히 비대신소한 장부를 가진 소양인들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양인들한테 이런 소변에 관한 증상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한 4가지 정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두통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냉적이 있기 때문에 척추
허리가 특히 아프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위장이라든지 대장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두통, 불면, 어지럼증 같은 거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수승화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민하고 심장에 열이 많아서 하초가 데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아랫배가 찬 경우가 단순히 아랫배가 찬 것이 아니라 수승화강이 되지 않아서 심장의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초를 데워줘야 되는데 심장의 열은 위로 떠버리고 하초의 찬 기운은 위로 뜨지를 못하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어서 이 열과 한이 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승화강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 약침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웅담이라든지 황백이라든지 황행 같은 약재, 차가운 약재가 주제가 된 치료로 심장 열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습을 올려주기 위해서 웅담, 사향, 우황 같은 약재의 약침을 써서 이런 습을 없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 열이 내려오면서 하초를 데워주게 되고 하초의 습은 마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수승화강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초의 습열 혹은 허한 이런 하초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웅담이나 사양약침으로 회음혈이라든지 아니면 서해부에 전양혈이 있습니다. 전양혈에 약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의 방광의 기능을 더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판류혈에 녹용약침을 써서 이 기능을 보충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소변을 예전에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봤던 걸 뭐 한 2시간에 한 번 혹은 이렇게 3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